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저는 천왕성 김종국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이왕이면 좋아요, 참신한 그리고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 테니까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임차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이름하여 3+1 부동산 솔루션 속에 임차인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또 경매뿐만 아니고 부동산 전반적으로 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재개발, 재건축이랄지 토지 그리고 또 경매 이 모든 분야에서 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제 특기인 경매 분야에 이 임차인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재테크 관점에서 임차인을 어떻게 뭐 내보내야 된다든가 차후에는 뭐 그런 이야기까지 다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실전 경매, 토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전세 사기 예방. 요게 이제 3+1에 플러스 1입니다. 전세 사기가 요즘 엄청 판을 칩니다.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 각지 도시에도 보증금을 앗아가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동뿐만이 아니죠. 임대가 잘 되는 지역을 타겟으로 보증금을 탈취하는 그런 범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멘탈 그리고 확신 가지시라 제가 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도 이러한 어떤 사기 이런 부분들이 개개인의 인생에서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극복해 나가실 수 있으리라고 장담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 연락처가 있고요. 오픈리치, open.rich.kim 그리고 gmail.com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joyrich_김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가 있습니다. 34444-1472 그리고 010-7433-5045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나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들이면은 언제라도 문자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여러 그런 어떤 회사나 단체에 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서비스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미래를 향해서 더 안정적이고 더 수익적이고 그리고 더 황금성을 가지는 부동산을 투자를 또 재테크를 해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희소한 토지, 그리고 또 경매 서비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서비스, 그리고 전세 사기에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그리고 당하고 나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떤 사전에 대응을 하고 임대, 임차 이런 것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예언부동산 연구소의 KATV의 패널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WLI 인프라코어에 관여하고 있고요. 또 주식회사 파워옥션의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관계되어 있는 아주 유능한 컨설턴트가 한 3분 계시고요. 그리고 주 매니저님들이 2분 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저 혼자만 다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협력을 해야 원하시는 일들을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를 해드릴 게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천왕성의 3+1 부동산 솔루션 해답 속의 실전 경매편입니다. 경매편을 쭉 보다 보면은 우리가 사실상 혼자 살아가는 사회도 아니고 여럿이 살아가다 보니까 저와 함께하고 또 이러한 교육에 참여하시면은 함께 협력해 나갈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업이랄지 또 어떤 사업이랄지 이런 거 하실 때 저하고도 같이 협력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수강생도 꽤 있고요. 또 유튜브도 이렇게 관여하고 있고 또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풀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 풀이 커지니까 여기에서 또 각양각색의 그런 협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경매나 부동산 투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은 더 안전하고 확실한 것을 할 수 있을까 또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또 나아가서 또 공유 투자랄지 또 공유 물건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경매라는 것을 처음 이제 맞닥뜨릴 때 배워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앞날을 훤히 내다보고 막 시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 배워두면은 정말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배워두면은 어떤 아까 같이 전세 이런 사기라든가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입문 과정이 있고, 또 그 다음 기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고급 과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비즈니스를 자유자재로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무죠. 어느 분야든지 처음에 가면은 어떤 연장의 이름도 다 달라질 수 있고요. 그 역할의 이름도 다 달라집니다. 특히나 이런 경매라는 분야는 이것도 하나의 언어와 같습니다. 모국어 이런 거 아시죠? 그러면 그 모국어마다 엄마가 다 다르죠. 마찬가지로 경매도 이런 그 지칭하는 이런 명사들이 다 각양각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귀에 익히시고 그래야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나 판결이라든가 대법원 판례라든가 또 어떤 법에 관련된 문헌,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으실 때 전부 다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에 좀 신경을 쓰시고 빨리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갖출 수 있는 그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경매 또는 경매 홈페이지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개인적인 거 말고요. 이런 형태로 갖추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그 상단에 보시면은 경매 지식이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바로 이런 경매 용어랄지 절차랄지 쭈루룩 이렇게 뜹니다. 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경매 용어 클릭하시면은 뭐 가나다라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하게 되면은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작과 그 다음에 그 끝에 어떤 그런 흐름을 알고 있어야 이 절차가 내가 어디쯤 와 있다. 또 어디쯤 가고 있구나. 좀 있으면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또 이제 끝났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매 신청이 이제 이루어지죠. 요게 말 몇 마디로 경매 신청이라고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 이전에 상당히 많은 사연들이 있었겠죠. 경매를 두 가지로 나눈다라면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의 경매, 강제 경매 개시 이렇게 부동산의 그 등기부에 갑구에 기록이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몇 월 며칠 사건 번호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게 이제 경매로 봐서는 시작된 거죠. 그 이후로 법원 내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랄지 순서가 있습니다. 다 날짜 순서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 착착착착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 이게 뭐냐면은 배당 요구라는 것은 그 물건을 매각을 했을 때 돈이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배당금을 우리가 채무자 배당 재단이라고 하는데 그 재단을 들어온 돈들이 여러 경로로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그 물건에 그 당의 물건에 이해관계자들 속에서 물권적 위치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당해 줄 수 있는 여건이 확실하면은 나눠주게 되죠. 뭐 건저당이랄지 압류랄지 뭐 또 나아가서는 가압류랄지 판결이 있게 되면은 이제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이다. 또 그 임차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채무자가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또 임차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임차인들이 있을 경우에는 퇴거 또는 인도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받고 나가야 되는 게 좋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못 받거나 조금만 받고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이런 투자가 좀 더 원활하게 각을 잡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각 준비. 매각을 이제 준비하게 되면은 경매계라고 합니다. 어떤 법원 또는 무슨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전국에 많지 않습니까? 24년도 현재 60개 법원에서 이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법원 하에 여러 경매계가 있는데 거기서 담당한 사건이 이제 착착착착 진행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류 작업이 되고 그다음 네 번째, 매각 방법 등의 공고 그리고 이제 통지를 하게 됩니다. 뭐 기일 또는 기간 이런 입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대부분 요즘은 기일, 날짜
한 개 지정한 날짜 그 시간에 입찰을 하는 거죠. 그걸 기일 입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매각의 실시. 이제 결국은 그 매각 기일에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서 오프라인에, 온라인 아닙니다. 공매는 온라인으로 하는데 법원 경매는 법원에 출두해가지고 입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매수 신청 서류를 써서 꼭 선거하는 것처럼 그 함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집행관들이 그 접수번호를 이렇게 찢어서 주고 대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매각을 하게 되고 이제 5번과 6번 사이에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매각이 적절한 매각인지 확인하고 나서 그 법에 합치되면은 매각 허가를 해줍니다. 매각 허가가 안 떨어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넣으셔야 매각을 허가받고 이제 잔금 납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 한 30여일 정도 시간을 줍니다. 매각 허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그러니까 낙찰받은 것은 5번이죠. 매각 실시해서 그날 발표합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5번하고 6번하고 시간이 일주일이 있습니다. 6번하고 7번 사이에는 또 한 달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 5주 정도 시간이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안에 뭐 대출이랄지 아니면 현금이랄지 동원해서 매각 대금, 잔금이라고 하죠. 그것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7번 시한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잔금 납부를 안 하게 되면은 다시 매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유찰이라고 하고 다시 돌아가 가지고 5번 날을 지정을 하고 매각기일을 새로 지정하고 재차 또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저감률이라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20%씩 저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정평가 가액을 100으로 놓고 보고요. 그 다음에 20%를 까죠. 그러면은 80%가 되죠. 그 80% 금액 이상인자 이상으로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64% 이상 써야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매각 대금의 잔금을 다 납부했을 때 바로 그때가 소유권이 이제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를 신청을 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나아가서 부동산 인도 명령이라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기간에 차이가 있긴 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8번은 그렇게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9번 이 과정과 같이 맞물려서 배당 절차에 이제 돌입하게 됩니다. 배당도 배당 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2번에서 배당 요구 종기라고 말씀드렸죠. 하염없이 누구에게나 그런 배당 받을 기간을 늘어뜨려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날짜에 이미 사전에 그 날짜를 지정을 해놓고 그 안에 가서 신고한 사람만이 배당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또 당연 배당 받을 권리자들이 있고 꼭 가서 권리 신고를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임차인들이 권리 신고를 꼭 해야 되는 이제 사람들인데 등기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또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9번에서 그 사람들에게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 배당 재단을 꾸려놨던 것을 이제 다 나눠주게 되겠죠. 뭐 순서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경매 집행 비용을 빼고 그 다음에 임차인들의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최우선 변제 금액 그런 소액 보증금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등기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차례차례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 신청한 사람이 또 받아가야 되겠죠. 그 받아가는 것을 또 잉여주의라고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왕성입니다. 김종국의 이벤트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뭐냐? 궁금한 거 많으시죠? 또 이해 안 되는 거 많으시죠? 그럴 때 저를 찾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줌에 모이시는 분들은 자세하게 상담도 할 수 있고요. 채팅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한 시간대에 편한 자리에서 좀 뵙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자, 날짜는 3월 23일 그리고 소원하니까 하루 더 3월 9일 자, 둘째 주, 넷째 주 놀죠. 3월 9일, 23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줌을 강좌를 할 계획입니다. 자, 어떻게 연락을 주시냐면은 문자를 주세요. 010-7433-5045로 문자로 100번을 남겨주시면은 그분께 줌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11시에 시작할 건데 편하게 한번 접근하실 수 있는 걸 기획하고 있습니다. 실황에서 11시에 참여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는 나중에 녹화본을 또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참여하신다고요? 3월 9일, 23일 11시에 또는 녹화본으로 받으실 분들은 문자 010-7433-5045 일단 100으로 남겨주시면은 실황과 녹화본 둘 중 이렇게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봬요.